사실은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될까? 뭐 아니면 내가 요새 읽었던 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했어요. 사실은 그냥 주제도 쉽고 사실은 저희가 연령대가 좀 다양한데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20년 정도 넘게 걸려서 찍은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연령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좀 다양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정했다라고 멋있게 포장을 우선 한 다음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영화랑 감독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3편 연작인데 원래부터 연작을 만들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하다 보니 만든 것 같고 첫 편을 보고서는 전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네. 중학교 때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냥 보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막 유행했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영화들은 특히 물도 짜고 막 누구 병 걸려야 되고 한 명 막 불치병 걸려야 되고 출생의 비밀이 약간 있어야 되고 뭔가 되게 극단적이면서도 격한 설정에 되게 막 그 심파적인 그런 로맨스가 많았는데 그런 걸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그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보는 내내 그냥 별 내용은 없지만 그냥 미소가 지어주는 그런 영화를 같았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잘생겼어? 물론 그렇죠. 저 예단은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는 저거 어렸으니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되게 멋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삶과 죽음, 경제도 막 얘기하고 정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또 되게 예쁘고 그다음에 그 여행 가는데 그 도시 자체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배유정의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들었는데 그때도 그 영화가 거기서 되게 이슈가 됐었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프로에서 대학생인데 비포 선라이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유럽 패스를 끊어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걔네들이 갔던 모든 장소를 돌아볼 거다 라는 그 사연을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나도 대학생 되면 꼭 저거 해볼 거야 라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진짜 대학교 때는 갔어요. 가서 네, 그 장소를 다 가고 그땐 다 가지 못했고 어쨌든 이제 몇 군데를 갔어요. 그때는 막 인터넷이 막 발달하진 않았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우연히 막 찾아갔었죠. 우연히 빈에 가서 거기 도시 그냥 뭐라고 하지? 책방 같은데 엽서가 있는데 그 장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막 찾아가고 막 이랬다가 그 이후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대학원 때는 인터넷이 좀 발달돼서 진짜 찾아가서 막 가서 보고 2번을 세 번 갔어요. 그 장소? 네, 그 장소 3번 갔어요. 갈 때마다 느낌이 틀렸어요? 아니면 갈 때마다 더 많은 장소를 봤어요. 근데 느낌이 있을까? 느낌은 영화에서는 느낌 그대로 받는 네, 진짜 신기한 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 카페도 그대로 있고 그 레코드 가게도 그대로 있고 레코드 가게 갔었는데 그 노래 듣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는 없는 장소. 원래는 없었고 그냥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그냥 비상구인데 그 뒤에다 박스를 치고 만들었다고. 나 그 음악 듣고 싶은데 했는데 그 음악은 그냥 포장지만 있고 사실 에피판은 없다고 했었어요. 그 세 번을 간 게 네네네.
그런 남자를 만나러 간 거 아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었고. 첫 번째 만나서 우리 한 몇 년 새에 영화처럼 설정을 똑같이 아니요. 우리 출발 가기 전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죠 원래. 아, 누구랑 갔는데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갔고, 두 번째는 대학교 친구랑 갔고, 세 번째는 혼자 갔어요. 출장으로 가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서. 근데 세 번째 때 제일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게 일하러 가서 제일 많이 봤어요. 일하러 가서 인터넷이 모바일로 되니까 바로바로 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올려놔가지고 찾아갔는데 한 군데는 문을 닫았었어요. 그 유람선 위에 있던 그 식당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안녕 먼저 하자, 작별 인사 먼저 하자. 그게 유람선 위였어요? 네, 유람선 아, 나는 배 위에 있는. 강가인 줄 알았어. 거기는 망했더라고요. 거기 빼고는 다 했었어요. 작년, 제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갔지만 제시는 못 만났고 제시는 못 만났고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나왔을 때 네네. 누가 이렇게 피아노가 아니라 무슨 합식 합식인가? 아무튼 네. 뭐를 치고 있는 거기는 저 못 갔어요. 거기가 되게 기억에 거기는 그냥 길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막 찾아가는데 많아요. 이렇게 글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명소가 아니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이렇게 블로그 보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가을로 가면 그 자리 딱 명소가 되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막 해놓진 않았어요. 해놓진 않고 그냥 그거 좀 안 해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이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무슨 블록버스터급으로 대박나고 할 게 아니라 그 영화를 찍는 방식도 보면 그냥 카메라 한두 대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예산 영화고 2주 만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이틀도 보면 무슨 독립영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걔네 그 컴퍼니는 작지 않지만 픽처스는 작지 않지만 무슨 독립영화 인디펜던스 정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되게 실험적이었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컷도 거의 없고 거의 계속 그 두 사람 대화만으로 영화가 거의 채워지는 그런 식으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대본이 진짜로 있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정만 몇 개 두고 니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그냥 해봐라는 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끊김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핑크빛 홍상수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상상도 안 돼. 저 싫어요. 더럽히지 마세요. 더럽힌 거예요, 그래? 죄송해요. 네, 찌질한 버전이고 이제 홍상수 쪽은 이제 이쪽은 핑크빛. 근데 사실 그 어떤 연출 같은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연출 같은 그런 연출.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에 준비를 뭐 나름 하면서 살짝 찾아봤는데 그런 장르를 개척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감독 자체가 이 영화가 되게 초반인데 초반에 찍은 건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파격적인. 네, 플롯이 특별히 없이 그냥 대화만으로 약간 이어지는 그런 뭐 개척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짱구가 먹기도 나오잖아요. 뭔가 그 가족의 보이오죠. 네, 맞아요. 보이오죠. 같은 감독이고 그 영화 출발이 어느 게 먼저예요? 비포 선라이즈가 훨씬 먼저. 그건 보이오드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찍었대요. 그래서 저 그 영화도 봤는데 그 감독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비슷해요. 이것도 그냥 애기가 커가는 얘기를 너무나 그냥 실제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쭉 보는데 그 현실감에서 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극대화된 그게 있어요. 마지막에 딱 엄마가 터뜨리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난 애 엄마는 아니지만 뭔가 그 엄마의 감정이 그냥 그 세월이 쌓여져가지고 그 폭발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 늘 폭발해. 사춘기에 좀 키워봐. 또 아유.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거죠. 얘를 키워야 되니까 이혼도 하고 또 다시 재혼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커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은 아니고 주를 옮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를 옮겨서 집을 나가고 독립을 하는데 그냥 나는 너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떠날 것만 남았고 내 인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감정이 딱 폭발하는 그게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네. 그치. 인생은 다 걔한테 다 걔가 먹어서. 3편에서 줄리 델프가 약간 그 마지막에 네, 맞아요. 하는 것 비슷한. 같아요. 네. 이해한테. 근데 여자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아이를 낳고 하면 숨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울고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딱 터지는 그런 게 되게 현실감이 있으면 되게 공감이 돼요.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20년 전 영화라고 그쵸, 너무 세련돼. 오래 만들었던 내용도 전혀 뭐 20년이라 시공간을 전혀 못 느끼고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요새 여자들 또 옷이 이렇게 또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티셔츠 안에 티셔츠 받쳐 입고 길게 입잖아요. 지금 유행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인데. 네, 유행 한번 지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유행을 돌아온다고. 근데 화장을 사실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 미술관 그 신문화 나왔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이랑 그런가?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재개봉을 한 걸 봤는데 딴 사람들은 갈매기 눈썹에 화장이 엄청 진하는데 신문화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되게 여전히 그냥 너무 청순하게 예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그 아마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다들 여행에 대한 환상을 기차 안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자리에 누가 이렇게 우연하다 이렇게 앉았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내가 그때 알았던 그거랑 좀 다르게 줄리 델프가 약간 적극적으로 맞아요. 남자를 꼬셨구나. 틀렸어.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누구지? 에다노크가 저렇게 실없는 농담을 하는데도 그게 키예요. 잘 받아주는 걸 보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 젊은 잘생긴 미국 남자에 대한 근데 모든 연애는요 그런 게 아닌가. 여자의 적극성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연애가 진전이 없대요. 그런 걸 보면서 씁쓸하다. 여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나한테 정신이 없는 거 같아. 그래서 대화 내용도 이렇게 봤는데 초면에 말하기 약간 불편할 것 같은 너의 무슨 첫 번째 그 성적 그 충동은 뭐였어? 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처음 호감을 깔고 한 것도 있고 약간 그게 참 경계인데 불편한 질문을 한 번 받아주고 다시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러는 관계에서 급 친해지는 그런 모드가 형성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게 약간 뭐랄까 문화적인 이질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 본 사람과 그런 대화를 쉽게 시작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진짜 그 대화들이 너무 지적이고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었는데 다시 작년에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자애는 약간 똑똑해요. 진짜 괜찮은 얘기를 하는데 에다노크는 진짜 실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되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이 있었어, 뭐 통하는 게 있었어라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는 그냥 줄리 델피가 받아준 거고. 그래서 막 길 가다가 장난치면서 막 발로 차고 손을 깨물고 막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럼 왜 하는 거야? 뜬금없이 그냥 유치한 애 같은 거. 근데 이게 딱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애라는 거를 축약적으로 사실은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적인 대화가 좋았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가 그러니까 어렸어서 그게 그냥 멋있어 보였더라고. 사실 본질은 그냥 연애에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서로 호감을 가져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고 그 얘기를 할 때 두 남녀가 어느 포인트에서 서로에게 훅 빠져드는지 그런 거를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너무 그 표정, 옛날에는 그 표정을 사실 잘 몰랐는데 그거가 너무 사실적으로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다노크가 줄리 델피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뻑이 나가는 표정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줄리 델피도 뭔가 얘가 얘기를 할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네네. 이 사람들이 서로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그걸 바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줄리 델피는 되게 그냥 에다노크가 너무 귀엽고 잘생기고 이런 게 사실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소년 같은 그런 대화 내용은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피조물이 앞에서 뭔가 떠들고 있구나. 그냥 그걸 감상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에다노크는 사실은 자기가 맨날 되게 싫었고 약간 시시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똑똑해 보이는 여자가 자기 얘기를 되게 집중하고 되게 잘 들어주니까 사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남자들이 이 여자랑 되게 느낌이 좋다,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여자가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줬느냐가 사실은 주인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인가 그냥? 처음에 그 에다노크가 거기 여행을 기차 안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 얘가 지금 실연의 상처를 안고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드리에서 비엔나까지 가서 그 먼 기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집에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되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인 적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매우 디프레스한 상태에서의 누군가의 관심에 대한 그에 대한 위로가 되면서 그것도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훅 쉽게 고양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걔가 무슨 전략적으로 뭔가를 막 하진 않고 막 충동적으로 막 야, 나 오늘 내일 간다고 우리 같이 하루 즐겁게 그냥 지내자 계획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막상 하는 대화들도 뭐 사사로운 티격태격 뭐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무슨 예를 들어 저는 그 시인이 가장 그 강가의 시인이 기억이 나는데 시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시인을 막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시인만 생각해. 그래서 그 시 단어를 주면 내가 이렇게 시를 써주겠어. 그래서 시가 도입부는 별론데 중간 후반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괜찮네. 이게 정말 우연하게 만난 이 두 커플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막 거기서 얘는 감동하기거든. 야 그걸 미리 써놓은 건데 단어가 바꾼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남자들의 어떤 어린 남자들의 치기 어린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과연 왜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할까. 결국 여자들의 어떤 그 사랑에 빠졌다는 환상은 정말 그 환상의 100% 중에 90%는 거짓이고 10%만의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 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대화와 거기에서 매력 포인트 찾을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줄리 델피가 에다노크를 좋아한 건 100% 얼굴이라니까요. 얼굴이에요.
그거 내가 있잖아. 네. 길 가다가 연극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안경 쓴 남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누구요? 왜뭐 네. 물어보는데 자기네 연극한다고. 아, 네. 안경 쓴 남자 진짜 배 뚫고. 주사. 만약 그 사람이 기차 안에서 대시를 했었고 극단적으로 상황을 해서 어리 반푸시 얼마 열거나 이거. 현실은 얼마나 얼굴. 줄리 데피는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 얼굴. 여러 분 봤던 결과는 최근에 본 결과는 저는 그 영화에 그래도 더 주인공을 뽑는다면 레더스키인 거예요, 줄리 더 주인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된 화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주인공의 신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주인공의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치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영화가 계속 대화 형태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그 먼저 말하는 주인공이 누구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레더스키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실현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는 목적지 어디 거쳐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기차를 탔다고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보여주고 누군가의 네. 시점이나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요즘에 그 이런 대담하는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그 상황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가 많잖아요. 알쓸 신잡처럼 여행 가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뭐 숨쉬기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대화와 그들의 생각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데서 느껴지는 재미 이런 게 20년 전에 이미 영화에서도 시도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승전결의 극적인 그런 구조 없이 그냥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정말 시시콜콜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그냥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성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두 남녀가 만나서 물을 실렀다가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주비대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한테 낯선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더 얘기가 잘 통하고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것보다는 남녀 관계의 감정이 더 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함축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여자애도 더 내숭을 떨고 뭔가 이제 둘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전략을 짜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할 자리 없어. 막 전화해가지고 바로 하잖아요. 그냥 뭐 자기 속마음을 친구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냐 아니면 개인의 성향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손 안 잡아봤으니까 막상 손 한 번 안 잡아보니까 보면서 저도 웃기고 있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 근데 보면서 사실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사실 여행지가 주는 좀 그런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럽 여행은 여성분들한테 더더욱이나 비유럽 국가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럽 여행을 간다는 어떤 사실 자체가 그냥 로맨스라는 느낌이 그런 게 주된 콘텐츠가 아닐까. 사실 이탈리아 남자?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 나는 안 가봤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3번 갔지만 갈 때마다 그 남자가 그걸 만나려고 간 건 아니고 혼자 안 가서 그래요. 아니, 혼자도 갔어요. 혼자도 갔는데 그 상황을 기대하거나 상상하고 가진 않고 그냥 걔네들이 갔던 데를 내가 다 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서 셀카 찍구나. 남자도 우리 신랑은 시댁에 아버님인데 기차 타고 다녔다 대학 다닐 때 그러면 자기 앞에 꼭 할머니 맞아. 그런 걸 왜 생각을 해? 뭔가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아쉬웠던 거지. 실망이. 아니 할머니가 안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할머니가 막상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기대를 했나 봐. 근데 자기는 늘 할머니가 아저씨도 안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그냥 혼자 가면 특히 할아버지가 앉았을 때 그런 생각 날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서부터도 옆에 누가 앉느냐가 맞아, 들 되게 때니까. 중요한 죠. 사실 몇 안 시간을 앉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네? 안 앉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보통 생각을 그렇지. 가지고 그 영화가 재밌었어요. 아니 멀리 가면 없는 게 낫던데. 아니 뭐 전혀 없을 수 없으니까. 아니 되게 없는 괜찮다, 거랑 그 생각. 되게 마음에 그게 드는 이성이 앉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마음에 든 이성이 앉는 거랑 아예 아무도 안 앉는 거랑 둘 중에 아무도 안 앉는 게 더 좋아요? 비행기에서는 아무도 안 앉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가 밖에서 힘들어요. 만나. 아니 왜냐면은 좁으니까 사실은 아, 편하게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멋진 남자잖아요. 강동원이면 내가 다시 생각해. 막 이러고 있다. 이미 좀 TF하다. 아, 그런 사랑에 대해서 사랑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력이 큰데 또 현실은 또 옆에 비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상한 거? 아니 그건 반성해야 되겠어. 반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비행기 오래 타면 되게 추리하잖아요. 안 추려질 수 있죠. 아, 노하게 안 되고. 막 이렇게 잘 채는데 뭐.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여행지에서의 항상 그런 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쉽게 잘 되지 않더라. 뭐 이런. 저는 이 영화를 해서 그 여행이라는 거를 소재를 가져왔지 사실은 본질은 진짜 그 연애를 하는 그 과정을 그냥 보여줬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진짜 못 모를 때는 지적인 대화가 너무 멋있고 여행지가 되게 좋고 저희 꼭 가볼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새 보다 보니까 진짜 그냥 남녀가 만나서 그냥 그 연애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보여줬던 것 같다. 근데 나는 옛날에 그걸 봤으면서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때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 이해를. 근데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 더 좋아?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냐 아니면 지금 봤을 때 그 영화 느낌이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어떤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 영화가 있었어. 네네네. 그 이미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생각을 조금 더 안 다음에 보는 영화를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그것도 좋았었고 지금 그냥 마냥 예쁘고 귀여운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이 영화가 좋은 게 사실은 내가 성장하면서 보는 그때 보는 그 시각이나 그 감정이 달라지는 것도 좋지만 이 배우들도 사실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두 번째 영화에서는 또 이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자기 커리어도 많이 쌓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영화 찍을 때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주니 델피는 정말 음악도 자기가 노래 음악도 잘하더라고. 나오나요? 이 편에서는 직접 노래를 해요. 주니 델피가 노래를 좋던데. 맞아. 그러나 3편에서도 이제 저도 3편은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때도 뭐 서로 다 되게 같이 작업에 참여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배우로 그냥 애기처럼 나왔다가 점점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 삶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랑도 되게 많이 친한 것 같고 해리포터를 네. 애기 때부터 네. 그러면 1편은 하루 동안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고 끝나고 그리고 다시 각자 그냥 집으로 각자의 가요, 삶을 네. 사는 걸로 끝나요? 네. 2편은? 2편은 9년 뒤에 우연히 만나서 80분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냥 쫓아가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 80분 네. 그 풀로 그 얘기 영화가 네, 러닝 타임이 80분인데 그 찍은 거 자체가 딱 그 80분 동안 벌어지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편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 했겠지만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됐다 밤이 됐다 그게 딱 되는 게 아니라 80분 동안 그냥 그것도 그러면 거의 하루 이야기예요? 한 네. 하루에 80분. 80분만. 첫 번째는 하루고 두 번째는 80분이고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하루 같은 세 번? 하루 한나절 정도? 그러니까 오후부터 밤 자정까지. 그러니까 비포 선라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후에 만나서 이제 그 해 뜨기 전까지 이제 막그 사랑하는 이야기 해 뜨고 헤어지고 근데 선셋이니까 오후에 만나서 해지기 전까지 약간 계속 그때도 얘기하고 막 해요. 근데 두 번째 편을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늙어서. 옛날에 맞아, 내가 맞아. 첫째 처음에. 기억하던 그 예쁜 모습이 아니고 두 배우가 너무 늙고 되게 히스테리 부리고 그리고 사실은 1편에서 에다노크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약간 불행한 결혼을 했다. 애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진작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 때문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편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슬펐었거든요. 에드노크가 사고로 인해서 가정을 끊게 된 거예요? 사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그냥 뭐 임신해서 결혼한 거죠. 문어프를 하다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 행복하지만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줄리 델피랑 또 어쩌다 하룻밤이었잖아요. 또 임신이 쌍둥이였잖아요. 난 3편밖에 안 봐서 정확히 이게 네, 그 2편의 초반, 네. 3편의 초반에 설명을 해줘. 맞아. 전회 어떻게 안 봐서 안 그래도 이렇게 딱 끝날 때 어떤 후일담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이제 2편 끝에는 둘이 어떤 소식이 있었던 게 안 나오고 그냥 같은 방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3편 초반에 우리가 그날 자서 쌍둥이가 생겼잖아.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그날은 아니고 꽤 연애를 하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며칠 동안.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 책 3편에 보면은 책에 그 설명을 썼대요. 그날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놓치고 거기서 커튼을 내리고 한 몇 박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을. 누구랑요? 그 줄리 델피랑 에다노크랑 둘이서 언제? 어느 시점? 2편에 2편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줄리 데피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2편에서 선셋인데 선셋. 네, 그러니까 잠깐 동안 80분 동안만 얘기인데 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과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제 그 사인 2편에서는 사인회를 하려고 파리에 왔다가 이제 몇 시간 후면 7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줄리 델피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를 하면서 걔네 집까지 가요. 이제 걔네 집까지 가서 이제 비행기를 안 탄 거지. 안 타고 그 집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그게 그냥 나오진 같이, 않아요.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3편에서 설명을 해준 거야. 설명적으로. 그 사람 며칠 동안 거기 유부남의 있으면서. 신분으로 그렇죠. 이게 내일이랑 그랬던 거네요. 그렇지. 유부남. 근데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뭐 해외 출장 가는 사이 떠보고 보통 내주는 뭐 나오게 1편으로 땄어야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슬펐는데 저도 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그때 제 상황 때문에 또 줄리 델피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에 막 히스테리 부리면서 막 일갈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어디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나타나냐 나는 너 때문에 사진 안 나와놓고 약속 장소에 나는 너 때문에 그날 내 로맨스를 다 써서 사실은 나는 되게 복석처럼 되었다 막 이러면서 되게 히스테리를 부려요. 왜 나랑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자기랑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더니 나중에 이제 딴 여자 만나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엄청 이게 뭔지 히스테리를 부려. 근데 일본에서 헤어질 때 얼마 뒤에 만나자 뭐 이런 약속 6개월 뒤에 했던 거예요?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줄리 델피가 안 나왔지. 그리고 9년 뒤에 만난 거예요. 네. 남자는 왔다고 나와요. 기다렸다. 한 2박 3일. 내 플랫폼에다 내 번호도 막 써놨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 줄리 델피가 말하는 게 약간의 죄책감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나간 거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있고 그리고 사실 되게 좋아하던데 걔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나 되게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 뭔가 그래도 날 롯데 계속 마음이지. 좋아해주나 나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넌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 그 빚어나오는 웃음을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그런 구체적인 거? 아니 그런 그런 내 말은 이제 뭐 네. 한꺼번에 사랑이 아니라 그런 연애를 해봤냐 남녀 간의 연애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연애 과정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 그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두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 처음에 이게 당연히 첫인상을 보고서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나눠보고 그 다음에 나랑 잘 통하네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과정이 되게 함축적으로 하루 만에 그거를 되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대화에만 집중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표정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표정.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한테 빠져드는 그 표정. 여자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남자도 어느 순간 여자한테 진짜 푹 빠졌다라고 느끼는 그 표정이 사실은 되게 느껴져? 네,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 나를 그 표정을 보고 저한테 작업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줄리 델피가 되게 노골적으로 내가 너무 그때도 타락했나? 되게 어리게 나오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줄리 델피도 되게 노골적으로 살짝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이제 꼬시려고 하는 표정, 그 다음에 이 남자애가 날 보는 게 좋지만 나는 약간 좀 내숭을 떨면서 새초하게 있는 그런 표정. 뭐야?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보였거든요. 어렸을 때는 에다노프가 줄리 델피를 바라보는 표정만 봤었는데 이제는 줄리 델피가 이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꼬시려고 하는 표정이라고 네네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좋아서 그치, 좋아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표정이 끌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도 드러나는 네네네. 뭐가 분비돼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닌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대화를? 그래서 인상 깊은 대화가 있잖아. 근데 인상 깊은 대화는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줄리 델피가 한 거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미디어가 그러니까 언론이 사람들의 상상을 통제하는 게 너무 싫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뭔 소리지 했는데 그 대화가 계속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이쯤 살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 속에서 네네네. 로맨틱한 분위기가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의 표정은 말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표정은 되게 사랑에 빠지는 그 표정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네. 에다노크는 파시즘 얘기하면서 로맨틱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 표정이 너무 웃겼던 게 그 여자애가 파시즘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에다노크가 이건 뭔 소리지? 하는 표정이 나와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옛날에는 둘이 대화가 되게 잘 통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에다노크는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얘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내가 이렇게 되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나 되게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니까 사실 되게 좋은 거고. 에다노크는 어떻게 돼서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써서 그 하룻밤의 하룻밤 로맨스를 얘기. 제가 그걸 써서 이제 그게 히트해서 그 책이 국제적으로 팔리고 그래서 너무 설정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의 과정. 멍청하고 약간 띨띨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계속 멍청하고 띨띨하진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소식 아니고 멍청한 소식 그러니까 약간 좀 근데 저는 싫었다. 싫은 여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자애는 되게 똑똑하고 약간 똑부러지는 약간 그런 이미지고 얘는 약간 왜요? 아닌가? 저는 소르본 여자애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려고 하는 척이 그거 척. 척이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우월성을 거기서 드러내는 거. 거의 그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약간 버리버리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만났던 과거의 그 남자들이 그때 멋있었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생각해 걔가 무슨 얘기를 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내용이 없었고 걔가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하지만 잘생겼었고 멋있었고 이게 다였던 거죠. 근데 이제 걔도 되게 둘 다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태에서 1편에서 만났지만 남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실연의 경험, 로맨스의 경험을 어떻게든 정제해서 몇 년간 그게 한 1년만, 한 몇 개월만 쓴 게 아니라 3, 4년 동안에 걸쳐서 소설을 그 얘기를 써서 이제 2편에서는 그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쎄요 20대 초반에 자신의 꿈을 확고하게 딱 설정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문단에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 문단에 등단해갖고 유명해진 사람도 많지만 뭐 조앤 K 롤링인가? 그 해리포터 작가만 하더라도 되게 늦은 나이에 작가가 돼서 되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방황하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거 설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내가 재능이나 번뜩이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조금 있긴 있어요. 난 1, 2, 3편 이렇게 거의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줄리 델피가 좀 점점 현실적이고 히스테리컬한 모습이 점점 심화되는 걸 보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2편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없을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남자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즐거운 어떤 하룻밤의 로맨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유명해진 작가 그 옛날에 그 남자가 파리 온다는 걸 알고 찾아간 거야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3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자기 그 아들 때문에 시카고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가자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계속 그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 그 전 아이 때문에 시카고를 가자라는 얘기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말을 그 정도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의 무슨 커리어나 이런 좋은 직업 다 내팽개치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니 난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도 계속 이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진짜 어떤 그 커플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식으로 오히려 이제 사실 싸움이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약간 일말의 죄책감과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면서 이게 심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줄리 델피도 약간 그 어린애를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도 약간 미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걔한테 아빠가 중요한 시기에 피해를 사춘기 시절에 걔네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고 애를 잘 돌보지 않아. 근데 내가 그 아빠를 뺏어와서 지금 파리에서 같이 살고 있고 걔는 혼자 지내야 될 것에 대한 약간 미안함이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좋은 오퍼가 들어왔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놓치기 싫고 그냥 미안함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테고 그 남자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시카고에 가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너 옛날에 그 여자애랑 잤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많은 과거의 얘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호텔에 친구들이 선물한 야 너희 애들은 우리가 오늘 돌봐주고 너희 둘이 좋은 밤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호텔도 숙박권 설문을 해주고 가서 무슨 둘이 마사지를 받으라고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와인도 있고 뭐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좋은 마음 보내기 위해서 옷도 벗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되면서 옷을 다시 입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현실에서도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싸울 때 분명히 아침에 두 분이 이렇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했는데 한 30분 후에 싸우고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집에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식사하는 장면을 봤다는 게 그래요? 더 그리고 충격적이지. 나는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요? 아, 그냥 아침에 이제 뭐 출근하기 전에 그걸 했는데 그때 싸우는 그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망쳐질 수 그게 있나? 가능해. 왜냐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 너무 가능한 얘기야. 이게 반복적이다 보면 애들이 무뎌져. 근데 나는 그러기 영화를 반복.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자들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닌가?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그 마음은 일단 있는 거고.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되게 팽팽해 있는 거야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막 분위기는 좋아. 근데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고 뭔가 그 갈등이 엄청 심하게 그냥. 근데 그 둘이 연애하는 사이였으면 100번 헤어졌을 것 같아요. 결혼이란 제도 안에 묶여있고 가족이란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 불쑥불쑥 드러나는 문제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그냥 좋은 분위기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또 그 처음 초반하고 다르게 사랑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물론 가족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부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하고 나하고 남녀 간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몫이고 하거든요. 아이들 자녀를 두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인 정서상 아이랑 매개를 해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남녀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 마지막에 그 3편에서 그 에다노크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마지막 장면에서는 처음 기차에서 만났던 그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내가 저쪽에서부터 아가씨를 봐왔는데 되게 매력적이시고 미인이시고 제가 말을 걸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서도 이렇게 싸움하는 방식이 나는 이게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른들은 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왜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정은 아니에요. 정하고 약간 다른 결의 사랑이 있어. 그걸 이제 어른들은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에서 사랑을 뭐 털붙이라 해서 표현하기 힘드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고 주위에 계신 분들 어른들 보면 그 당시에는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때문에 살지 막 이런 걸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랑을 하셨어요. 누군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기준에서 좀 벗어났을 뿐이지 다 이렇게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이제 1편을 보고 2편을 봤는데 주인공이 늙은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에다노크가 막 그때 그 실제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막 되게 추레하고 덥수룩한데 아니 영화를 한참 보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잘생겨 보이는 거야. 후반쯤 가니까. 그리고 3편에서도 이제 완전 아저씨가 됐는데 줄리 델피도 이제 살도 좀 더 찌고 배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예뻐 보이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계속 그 좋은 서로 아직도 예쁘고 아직도 잘생겼다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을 뚝 건너서 보면 갑자기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맨날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직도 그 20년 전의 그 모습을 어딘가를 보면서 계속 찾는 거죠. 아직도 이게 있네. 나만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젊은 청년의 남자가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내 친구가 동창을 얼마 전에 갔다는데 확 깨더라고요. 근데 아까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해서 그 말 하실 땐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직전에. 그러니까 2편, 3편의 주인공들이 확 그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 처음엔 이질감으로 다가왔는데 보다 보니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나만이 아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더라. 그러면서 보인다. 말씀하신 거 그거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 말씀하실 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첫인상은 첫인상인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그 사람의 매력을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오래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매력이 없으면 아예 관계가 지속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뭐 그런 게 아닐까. 부부간에는 성적 매력이라고 볼수 있어. 20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없다고 거짓말할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내가 봤을 때는 남녀 관계라는 얘기는 그거를 하두르고 하는 말이 있잖아. 뭐 동지네, 뭐 가족이네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 보면 약간 남편분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 싫어 좋아. 이 영화에서의 이 커플은 대화를 또 약간 뭐 한쪽이 좀 재미없거나 실없는 얘기를 해도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3편에서도 기억에 나는 게 무슨 이제 둘이 부부로 살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부부들 대화는 뭐 애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일상적인 얘기 뭐 이런 것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저쪽에 무슨 성당 예배당 같은 데를 같이 가면서 뭐 이런저런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 예배당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이제 계속 하는데 어쨌든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좀 신랑하고 오히려 애 얘기하면 좀 싸우는 편이에요. 애들 얘기하면 애 교육과는 조금 안 맞는 편이라 좀 싸우는 편인데 그거 맞아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 어저께 또 신랑하고 강릉을 갔다 왔거든요. 바다로.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편인데 잘 가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은 정말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 대화가 재밌는 거야. 대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해요. 신랑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하고 뭐 지나가는 현상 뭐 보면 얘기하고 뭐 같은 거 얘기하고 시대물 얘기하고 뭐 뉴스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대화 소재가 늘 이렇게 생성이 돼 항상 보면 재밌고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나?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얘기한다든가 뭐 특히 시댁 얘기하고 이런 거 이제 그때를 조금 이제 약간 내가 히스테리지. 그런 것도 있죠. 영화 주인공들이랑 약간 맥락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탕에 호감을 깔고 있을 그런 대화 소재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감이 먼저 있으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믿는데 진짜 이것이랑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떨려. 가슴이 묘하게 안 그러신 부부님들도 계시잖아요. 성적 매력을 서로 더 이상 안 느껴서 대화조차도 싫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내 나이 때까지 아직까지 잘 없는 것 같아요. 50, 60이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경까지 가는 부분은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혼을 많이 하고 아니면 별거를 한다든가 이런 커플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내 나이까지는 내가 몰라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늑다리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원하는 5가지 종류의 어떤 자아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애착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연애나 어떤 관계를 그런 부부 관계일 때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원하는 바를 서로 간에. 그래서 뭐 애착의 관계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5가지 분류인데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분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잘 대해줄 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부부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은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태도로 서로에게 되게 친밀하게 대하려는 자세랑 그 다음에 끊임없는 소통을 위한 노력, 뭐 그런 태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게 무슨 서로 간에 어떤 스킨십을
요구한다든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그런 기본 마인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노력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덜 힘들게 느끼려면 일단 어쨌든 호감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그렇겠죠. 그 특히나 남녀 관계의 어떤 그런 성적 매력이 가장 큰 밑바닥인 것 같고, 혹시 아버님이 아니에요. 남편분이 아버님? 여자의 어떤 성적 매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상관없고 자기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요즘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오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장수에 대한 열망이 지금 굉장히 커. 그게 더 매력이죠. 장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근데 아마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노력의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막 들이대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으로 말도 되게 가려서 하고 아니면 뭐 그 단계 표현의 그 폭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수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닌가. 호감 이전에 먼저 그런 그러니까 호감 이전의 개인의 표현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것이 다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듣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피드백이 없어. 내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걔는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난 전혀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러면 싸움의 빌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혼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거죠. 힘들지 않을까. 호감이 있어도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맞으면 끄가. 그러면 주인공들은 어때요? 좀 우리 비슷한 성향끼리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나랑 정반대되는 사람이랑 만나는 이 주인공들은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반대되는. 1편에 내 이상편을 모르겠는데 1편에는 되게 비슷해.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느껴졌고 성향 자체가. 일단 남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고 여자는 사회적인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어떤 자아상을 좀 확립해야 되고 내 딸들이 만약 그런 페미니즘에 그런 투사가 된다면 나는 찬성이야. 나는 남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런 그런 대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뚜렷한 내가 뭔가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남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걸 먼저 주장하거나 제시하는 게 없는 걸 보니까. 이념적인 거 말고 어떤 성향적인 거. 성향적인 거? 둘 다 충동적인 거? 둘 다 충동적이라고요? 여행지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여행지에서 이제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낯선 여행지에 가서 좀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영화 자체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라서 처음 만난 사람 치고는 처음 만난 이제 두 사람 남녀 관계 치고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그게 가장 크죠. 사실 그게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밥 먹고 차 마시고 거의 대부분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둘이서 뭔가 둘만의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아이템? 대학거리가 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뭔가 캐물어야 되고 이런데 치료하듯이. 근데 여행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만난 순간부터 지금부터 돌아다니는 우리 둘은 둘 다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돌아다니는 거니까 여행하면서는 얘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하죠. 물론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서로 딴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환경이 있을 때 상황 자체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 낯설다고 하긴 그렇지만 여행지에 와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낯설음이 진짜 좋은 제휴인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왜냐면 낯설어서 설레고 좋고
뭐 기대되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낯설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롤러코스터 같이 타면 이 두근거림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서 연애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처럼 여행지에서 만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대화가 끊기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진짜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그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막 눈 맞춤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부담스러운 몇 년이라. 근데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할 것 같은 어떤 걸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데이트를 하면 어떤 걸 좋아해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가요?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면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한다면 소개팅을 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소개팅을 처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뭐 영화 보고 이런 거? 그건 좀 너무 비싼데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공간에서 소개팅 후에 데이트인데 지금 어두운 공간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디서 되게 옆에서 부담스러운 걸 피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왜냐면 너 네 거 다 드러내, 네 거 빨리 얘기해라. 나도 내 거 다 오픈할 테니까 막 이런 단시간 안에 빨리 나를 보여줘야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내야 되고. 왜?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아니, 번을 왜냐면- 봐야 되고 두세 번을 볼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나왔을 때 있고. 왜냐면 선이 아니죠. 이게 이 사람이 나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제차, 3차 이렇게 계속 되려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네 번째부터는 진짜 많이 아니면 지금 빨리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부담감이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낯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떠오르는 게 있는데 데저는 소개팅을 하면 뭐 미술 전시나 무슨 사진 전이나 이런 데 좀 약간 생경한 데 뚝 데릴 것 같거든요. 뚝 데려오니까 영화관 이런 데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데려가서 그냥 가능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가면 왜 이런 데 왔지? 라는 당황스러움도 보이고 처음 만남이에요? 아니, 네, 처음 뭐 그러니까 소개팅 하자 그래? 그러면 아. 예술현장 어디 무슨 미술관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만나는 주제가 카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빈이네, 아니 현빈이네 현빈. 그래? 나 같은 사람 시크릿 카페에서 현빈이. 그래서 미술관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화의 주제가 너와 나가 아닌 서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걸로 얘기하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공통 화제를 두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소양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맞는 아니 그러니까 꼭 미술에 대해서 몰라도 저도 잘 몰라요. 미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혹은 뭐 그런 느낌을 아니면 느낌의 표현의 정도와 뭐 어휘나 뭐 이런 그게 중요해. 그게 내가 호감을 받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는 좀 되게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뭐가 마음에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거의 그런 외부의 장소에서 거기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궁금해. 고급진 단어로 말. 근데 사실 그 사자성어 막 써. 괜찮다. 우리가 가유불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인상 중에 많은 부분은 대화 과정에서의 그 사람의 말투 혹은 그 말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전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 그것보다 제가 좀 수다스러운 편이긴 한데 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소개팅 나가서도 되게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 보통 말이 잘 안 끊겨요.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이 모임 덕분에 되게 쉬워졌어요, 사실. 한 3-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한 번도 안 끊기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데 이게 2번, 3번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면 사실 되게 제가 힘들고 피곤해요. 혼자 떠들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은 침묵 같은 그런 타이밍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뭔가 통한다라는 느낌이 언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거로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탱고를 배우는 사람인데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아, 그 사람이 탱고는 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되게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세계니까. 사기도 그리고 했어. 탱고도 많이 해요. 아, 동호회 많이 있는데. 네. 탱고 동호회, 아니. 스윙 동호회 많이 맞아요. 그리고 또 스윙 침묵, 않나? 침묵도 난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침묵을 못 견디겠는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유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침묵을 못 견딘다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가면 그 사람하고는 침묵하는 시간을 못 견디겠는 그런 게 있는 충분히 안 편해서 모르겠어요. 안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처음 봐도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서 아닐까요? 내가 기울어지면 아무래도 막 의식도 있고 불편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오히려 여유롭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이런 것 균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면 가장 서로 대화가 중간에 끊겨도 편안한 침묵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이 그 불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데이트를 하면 가장 선호한 데이트는 뭐예요? 저는 그냥 걷는 거? 네, 그냥 저는 느낌이 뭔가를? 네, 뭐 그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어때요? 경복궁 그런 근데 그날 좋아하는데 8cm 힐을 신고 나왔어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33도래. 전 그래서 여자친구가 항상 데이트할 때는 높은 신발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실례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처음 만나거나 2번 만나거나 호감이 있어서 그 진행을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키도 좀 커 보이고 싶고 다리도 좀 날씬해 보이고 싶고 약간 그런 맵시를 차리고 싶은데 편한 신발 신고 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센스 있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 입장이고 여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만나는 거죠 사실. 당사자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굳이 아니 뭐. 편한 신발을 챙겨와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 힐을 신고 와서 조금 나는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리 아파 빨리 어디 들어가지 이런 뉘앙스를 보는 순간 뭔가를 할지라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럼 여자가 알아서 신고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미리 오늘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뭐 천덕분 같은 데 가서 좀 걸으면서 좀 어디 뭐 소풍 가자 뭐 운동화를 신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런 먹어줄 줄 알았지 이러면.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극장에 간다거나 이런 거면 사실 뭐 힐을 신고 오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에스컬레이터 타든가 엘리베이터 타면 되니까. 근데 뭐 이를테면 동물원에 간다든가 미술관에 간다든가 이럴 건데 힐을 신고 왔다면 이미 관계 자체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안 보여요. 의식을 정하지 않고 만난다면. 근데 아까 방금 들은 생각인데 아까 기울어진다는 표현이랑 갑자기 뭐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한 여자친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힐을 신어? 왜 굳이 불편하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신으면 자기가 키가 좀 커 보이면서 약간 내가 눌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힐을 안 신을 때보다 자기가 힐을 신어서 약간 커 보이는 그 느낌이 약간 자신감. 자신감이나 아니면 남자한테 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힐을 신으면 자세가 좀 달라져요. 낮은 신발 신었을 때랑 높은 신발 신었을 때랑
좀 더 라인이 더 이렇게 살아나니까 여성미를 드러낼 수 있고 남은 안 보일지언정 내 라인 내가 아는 거지. 외모의 가치를 많이 주시는. 그러니까 남은 나를 안 보일지언정 내가 내 라인을 느끼는 거야. 힐을 신었을 때 내 라인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타일을 보더라고. 그게 저는 그냥 어떡해.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발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내 자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실은 힐을 신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힐을 신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 코디를 근데 하는. 남자들이 힐을 신으면 자기보다 그렇게 큰 거나 물 이렇게 밑을 볼 수 있는 남자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나 이해가 가는 게 우리 신랑이 키가 나만은 168이야. 왜 의외로 왜 그 당황한 눈빛은 뭐야? 아니 근데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근데 우리 신랑이 보면 키 높이 신발을 신어요 구두를. 네. 그 신을 때 이상하게 어깨가 퍼지는 내가 느껴져. 이렇게 뭔가 뭐랄까 당당해지는 그런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 어깨 붙는 느낌이. 있어. 그런 게 아니 이게 걸을 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마 본인도 아마 느낀 거야.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키가 작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아니 여자들은 주로 남자보다 작고 아담해 보이고 싶어 하지 남자보다 커 보여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커 보여야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한 상태보다 커 보이고 싶은 아 거지. 지금 아니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말을 커보이는 꺼냈던 거는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잘못했어요? 아니 16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을 신으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했어요. 힐을 신으면. 그래서 아니 근데 방금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런 관계 설정 관계가 약간 한쪽이 기울어진다 혹은 뭐 이런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나. 누가 누굴 더 좋아한다라든가 누가 그건 항상 있죠. 격관계가 그런- 항상 있다가 그런 없다가 외형적인 바뀌었다가. 부분에서도 그런 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익숙해 좀 뭐랄까 일반적인가 이런 생각. 꼭 누가 누굴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내 전화 안에 투정하게 되고 또 요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다 보면 되게 자석의 S랑 N처럼 그 안에서도 되게 달라지고 이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만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되는 성향만 되게 부드러지고 근데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보다 되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달라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사실 살면서 서로 다르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뭐 결정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면 남편이 엄청 막 결정 잘하고 막 이렇게 리드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라거나. 아까 이렇게 내가 약간 둘이 비슷한 성향보다 약간 다른 성향이 조금 더 매력적인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기도 하는데 그게 살면서 약간 상호 보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동시에 또 비슷한 점도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가 어느 부분은 완전히 다르고 어느 부분은 비슷하고 이런 거. 어떠세요? 여기 좀 샘플 사례가 더 두 분 더 계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데이트를 하면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요? 데이트. 어떤 걸 좋아하세요? 데이트를 하면. 수영이라고요? 수영. 제가 수영을 어떤 데이트를 선호를 어떤 데이트를 하면 대체로 어떤 걸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어차피 호감이 있으면 뭘 해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네, 그거만 있으면. 저는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데 운동 같은 거 재밌어요. 자전거. 그 자전거 타고 풍경 보는 거 진짜 있어요. 맞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번에 그토록 하루 동안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 숙소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줘 500엔에 미친 줄 알았어. 네, 돈 좀 뽑겠다고 5,000원이 뭐라고 5,000원이 뭐라고 돈 좀 뽑겠다고 갖다 주고 싶어. 혼자서요? 그럼 길도 모르실 텐데.
요즘은 구글 아, 내가 좀 이상한 데를 가르치게 하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고속도로 타고 갔기도 해. 네? 지금 위험한데요. 그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아 고속도로 안 하고 저용차선을 타고 갔대. 이게 왜냐면은 뒤에서 빵거리고 가기도 하고 나 구글 보고 갔거든. GPS. 그러다가 뭐 느낌 싸하다 뭐 이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기로 가기는 했는데 그게 한 2km, 3km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나중에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자전거 타면 진짜 좋습니다. 힘들긴 한데 자전거. 네. 풍경 여기 탄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기분이 좋아요. 여행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말한 것처럼 저기 여기 유럽 같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이죠. 여행해? 마실이지. 뭐 마실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행이 하나 그러니까 목적지가 가까운 것일 뿐 사실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네, 뭐 이제 저런 뭐 미술관이라는 이런 문화 행사랑 제가 원래 거리가 좀 멀어서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사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데고요. 네. 넓고 실내도 있어요. 넓은 실내가 있어요. 코엑스.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네. 남자들은 너무 여행하면서 더 준대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다가 이거 너무 좋지 막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막 가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해서 사실 성공시장 여자분들은 대화를 해야 같이 맞아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 막. 아니야. 같이 뭔가를 하는 그 시간 자체를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은 여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본 여자들은 관계 중심 지향이기 때문에 네. 같이 있는 거에 더 의미를 두는데 반해 남자는 목적 지향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빨리 도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이 사람과 교감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이 사람과 교감했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이. 그건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어디 가야만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담감 되게 그걸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같이 있어서 좋다. 같이 있어도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글쎄요. 저 하고 싶은 거 생각났어요. 소파에 무릎 대기 하는 거 생각났어요. 연애. 연애할 때 남자가 그렇게 내가 무릎에 눕는 거야 남자가 내. 상관없어. 그 너무 부럽더라고요. 1편의 마지막 말씀해 씬이 주셨잖아요. 책 읽어준다고 그때 많이 읽어주지도 않았어. 요즘에 그만하래. 진짜 그만하래. 근데 내가 결혼을 해보고 가정생활을 거의 한 20년째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애할 수 있는 그때가 좋은 거야. 왜? 나중에는 그 애를 키우느라 그거고 이제 뭐라고 할까지 하여튼 연애할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아름다워. 왜냐면 내가 지금 연애하면 이제 가정 파탄에 부부에 뭐 아닌 거잖아. 제약이 없잖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뭐하고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약이 없잖아. 에다워크도 가정이 있는데 이 편에서 그렇게 즐겁게 연애를 했는데요. 진짜? 그 애가 있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고 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왔다가 다시 재회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생각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상태에서 걔는 바람 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람 핀 거니까 누구는 바람 피고 누구는 바람 피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그런 걱정도 많이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랑 오래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느껴야 된다. 그것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만족감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합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사실 전 3편은 영화는 안 보고 1, 2편은 한꺼번에 봐서 1, 2편 한꺼번에 볼 때 사실 느낌은 그 건축학 개론이랑 비슷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1, 2편 한꺼번에 봐서 건축학 개론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없고 사실 그 1편과 2편은 건축학 개론이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불륜이다. 뭐 그렇죠. 사실 그 2편은 불륜이잖아요. 명백하게. 아 이게 뭐 이야기가 아름답고 그건 둘째치고 일단 불륜했잖아요. 이게 아니 뭐 이게 뭐 하나는 남자친구 이야기가 주인공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고, 네 에다 헝크는 그렇지. 부인과 아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영화들이 은근히 사람들 기억에 많이 메디슨 컨티나리 그 영화도 불륜 영화인데 사람들이 아름답게 기억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거 아닌가 의견 듣고 싶었어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조용히 해서 놀라셨겠네. 그 2편이 불륜 스토리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불륜 스토리를 왜 사람들은 아름답게 기억을 하는가? 사실 까방권을 많이 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전에 미리 만났었다. 아니요. 서로 그 남자가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까방권을 주긴 했으니까. 까방권이 뭐예요? 까인 방지. 누구로부터 까이는 거지? 비난? 대중으로부터.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둘을 응원하지 와이프를 응원하진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학 개론이랑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 사실 그래서 저도 다 그거에 대해서 한강이랑 응원했거든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게 불륜인 게 먼저가 아니라 아름다운데 불륜임에도 아름다운 거지. 불륜이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그런 걸까요? 근기를 깨서 아름다운 거지 아니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 그 셀린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끝날 관계였다라고 사실 나오잖아요. 당장 도장은 안 찍었지만. 하지만 걔를 다시 봤기 때문에 그런. 근데 사실은 서로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도 좋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에다노크가 뭐 줄리 델피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와이프도 사실은 더 사랑받고 살아갈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근데 3편에서 보면 그 여자 와이프는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난 남자를 더 저주하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그러니까 나쁘게 해석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에다노크가 여자를 버렸어. 마누라를 전 마누라를. 그래서 그 여자는 더 망가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모든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한 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고 만약에 그걸 극복했더라면 잘 뭐가 더 됐을 텐데 이 에다노크라는 남자가 과거의 그 로맨스를 잊지 못해서 마누라를 버리고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처와 배신감에 3편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더 그 남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새로 만난 남자도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사실 헤어질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는 때 서로한테 좀 근데 잘 헤어질 수가 있나요? 과연?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랑했고 행복했던 것도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부정하면서 사실 너는 그때 김민희, 홍상수처럼 그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너랑도 행복했지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나 너와는 뭐 그때는 행복했었던 것도 맞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다 변했어 라고 사실 말하면 될 건데 너는 틀린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이 만난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다노크도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줄리 델피를 못 잊고 계속 책을 쓰면서 그 여자를 그리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를 그 여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됐고 그 여자도 사실 소유되지 못했고 그냥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더 빨리 뭐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너도 뭐 좋은 사람이었다라던가 사랑했던 것도 맞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었으면 사실은 서로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되게 잘 만든 영화가 그런 아이디어로 500일의 썸머 그쵸. 너무 좋아졌어요. 어느 부분이요? 이게 남자들은 그 여자가 샹년인데 네. 네, 완전히. 완전히 그렇죠. 아니, 500일의 썸머의 어느 부분이 잘 헤어지는 것을 표현했나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에는 그 불륜 그리고 배신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마음이 옮겨갔다라는 걸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서가 한국인한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는 게 잘 헤어질 수 있냐라고 말하면 아프고 힘들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 헤어져야 할 타이밍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미워지고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죠. 사실 헤어지는데 이유는 사실 있죠.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나랑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랑 맞지 않고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나랑 틀리다라고 해서 사실 헤어질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런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서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너와의 그 모든 관계가 사실 틀렸었어. 너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너와의 시간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렇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헤어지거나 어쨌든 간에 그 관계에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다면 나는 그 후폭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방적인 그리고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걸 하면 되게 피해 헤어짐을 사항들이잖아요. 전제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말인가요? 헤어짐이든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갖자는 의미로 이해를 시켜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헤어진다 하더라도 왜 헤어지는지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돼. 이렇게 어. 데리고 내가 마음이 네가 별로 안 좋아 예전만큼 막 이러면서 아니지, 확실하게 너희 그냥 안 좋아가 아니라 거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해. 감정의 이유가 어딨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할 때 이거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를 고치는 성숙의 개념이거나 내가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해줘라. 그래서 내가 이번 연애를 통해 내 과오를 밟고 다시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굉장히 잔인할 것 같고 굉장히 좋게 헤어지진 못할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 내가 고칠게. 완전. 그렇게 잘 안. 알고 있어. 그래. 근데 이게 고칠게. 고칠 수 있는 거 행동 같은 건 고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거였으면 설명을 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게 더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특히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주로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네가 이러이러한 게 난 별로였고 네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내 마음이 변한 거거든요. 본질은 그거야. 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3년 막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싫어진다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단순 변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 거죠. 되게 비겁한 행동인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근데 만약에 또 거꾸로 남자가 여러모로 난 너에 대해서 네 기대치에도 충족해주지 못하고 못난 놈이야.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다를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답변은 다른 이면을 감추기 위한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죠.
보통 이제 여성들도 이제 흔히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흔히 이제 헤어질 때 많이 써먹는 멘트들이 있듯이 남자들도 비슷한 멘트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 다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짓말이라는 거지. 사실 다 거짓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써먹는 멘트고 흔히 써먹으니까 이게 편해서 써먹는 멘트지 정말 잘 먹히더라. 정말 내가 너무 얘보다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작아 보여가지고 헤어지자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0에 하나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게 연관이 되나 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뭐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양심이라는 것도 어떤 지능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행동할 때 감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은 인지 능력과 별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이런 것들도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해서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지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연애라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고 혹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이 달라져서 변해야겠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선택하는 거잖아. 이별이든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든 선택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지 중에서 좋은 이별 아니면 거기서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를 미화시키거나 상대방을 아예 그 배제시켜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그런 관계 어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 2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관계에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만남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공감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어떤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싫다고 했지만 상대방 탓으로 100% 전가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뭐가 변했고 저 사람이 언제는 왜 좋았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불가능한 거지? 왜 거기서 그냥 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뭐 뭔가 그냥 내 심장이 식은 것 같아요. 이런 두리뭉실하거나 회피적인 단어를 쓰면서 또 이렇게 관계를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게 얼버무려야 되는가는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심장에 식은 거에 대해 이유가 있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약간 느낌에 대한 수가 있나? 내가 너하고 헤어지는데 네 어떻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가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피로감이 느껴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느낌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사랑이란 감정은 사람이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컨트롤을 하거나 유지시키거나 그럴 수 없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거나 내가 어떤 타입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찾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성으로 계속 보완해가는 거죠. 감정은 말로 이성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이 먼저 없고 그거에 대한 걸 이성으로 언어로 계속 설명하는 거지. 네, 그 설명을 그게 선무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딱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헤어지는 상담에서 최소한의 배려 정도는 이제 너가 어떻게 해서 싫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헤어질 때 네가 싫은 요소를 상대방이 말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말을 해준다가 아니라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안 맞고 왜 싸우는지. 일반적으로 누군가 통보를 하는 경우에 이쪽 아직 좋아하는 상태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나는 통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에 이미 많은 시그널이 오갔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중간에 많은 그거를 게 한쪽이 약간 둔감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날벼락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시그널을 계속 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있었겠다라는 거죠. 500일에서만 시그널이 계속 오갔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여자의 시그널 오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썸머는 넌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끝까지 다 보고 나서는 넌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썸머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넌 내가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너도 잘못이었고 나도 잘못이었어 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썸머는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잘못한 건가 썸머가?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성은 어떻게 보면 썸머가 부족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변한 거고 자기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표현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실 좀 돼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됐는데 왜 나는 여자를 안 가는 생각하는 남자들. 전 되게 별 재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남자애가 너무 좋다면서 저한테 보라고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가끔 그런 영화 있는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도 나는 뭐 울면서 막 봤는데 전 여자친구는 이거 이상한 영화가 다 있네. 욕을 그건 하면서 남자의 판타지였죠, 사실. 판타지가 아니라 이제 판타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찌질했던 나의 과거 뭐 그치, 이런. 그러니까 누구나 쟤도 날 좋아했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 영화에서는 그래 걔가 더 좋아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었던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그 주인공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그걸 보면서 이제 과거에 근데 이제 그래서 놓쳤는 줄 알았고 그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날 좋아했다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이거죠, 똑같았던 이거지. 거지. 이거라니까 이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수직을 할 수 있어. 하더라고. 잠깐만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10시 10분이네요. 네, 그러면 네, 유토리 가서 더 얘기를 해보죠.